네, 안녕하세요. 다빈치 11 버전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네, 다빈치 11 버전 강의를 하기 전에요. 물론 항상 뭐 모든 강의가 그렇지만 첫 번째 강의가 사실 강의를 하기가 가장 좀 이렇게 준비도 오래 걸리고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강의하는 게 VFX 워크플로우하고 VFX 프로그램에 관련된 강의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랑 이렇게 다빈치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시스템적인 부분이 약간 좀 많이 틀립니다. 물론 뭐 이렇게 상호 같이 영상 분야이기 때문에 겹치는 분야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빈치 강의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다빈치 101 해가지고 5개 정도의 강의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다빈치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8버전 이렇게 하고 9버전은 인터넷 스트리밍 강의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10버전 돼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10버전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바쁜 일들이 약간 겹쳐있고, 뭐 영화 작업도 하고 다큐멘터리 작업도 하다 보니까요. 그 작업들이 마침 이렇게 11버전 나오는 시점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종료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11버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은 다빈치는요, 전체적인 워크플로우 안에서 보면요. 자, 이게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인데요. 자, 4K 워크플로우로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 그 가운데에서 보면, 이게 가장 마지막에 보면은, DI, 디지털 인터미디에이터.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요즘에는 DI가 뭐 인터미디에이터라기보다는 그냥 색보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중간에 로우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프록시 파일을 만들어 주거나 뭐 그런 작업도 같이 연동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컬러 그레이딩 과정은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포가 되어져 있는데요. 뭐 영화 작업 같은 경우라면 DCP 전에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 사용이 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워크플로우하고 이렇게 파일 매니지먼트 기능하고 그리고 색 보정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덕션 단계 촬영을 하면요. 뭐 4K로 촬영한다거나 로우로 촬영한다거나 뭐 MOV로 촬영을 하면은 그런 파일들을 온셋에서 다룰 수 있는 툴이 있고요. 물론 다빈치도 온셋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예전부터 다빈치 이렇게 다빈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블랙매직이라는 회사에서는요, 다빈치가 온셋이 뭐 잘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온셋에서 많이 쓰는 일은 되게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근데 버전업이 되면서 굉장히 쓸만한 수준으로 변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온셋 워크플로우가 끝난 다음에 편집을 하고 VFX 작업이 다 끝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DI 작업을 할 때, 색보정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사용이 되는 툴이 바로 다빈치 리졸브입니다. 다빈치 리졸브인데요. 물론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순서적으로 가는 것 같긴 하죠. 실제는 이렇지 않고, 뭐, 여러 번 편집이 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다빈치 리졸브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쉽게 정보를 얻고 빠른 정보를 얻으려면요, 블랙매직닷컴이라는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블랙매직 디자인이라는 회사는요, 다빈치 리졸브를 최초에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만들던 회사는 아니고요. 중간에 인수를 한 회사예요. 다빈치 리졸브. 그래서 블랙매직 디자인 같은 경우는 원래는 비디오 인아웃 보드라 그래가지고, IO 보드라 그래가지고요. 인아웃 보드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굉장히 저가였는데 품질이 좋은 인아웃 보드를 만들고 하다가 점차적으로 여러 개의 프로덕트 가시면 여러 개의 생산품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다빈치 리졸브도 요즘에는 개발을 하고 이렇게 프로덕트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에 대한 정보를, 이거 블랙매직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고 싶으시면요. 자, 프로덕트나 아니면 하단에 제일 하단에 가시면은 체인지 로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코리아 누르시면요, 한글로 정보들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정보를 볼 수 있죠. 이때 다빈치 리졸브에 딱 들어가시면요. 어디 있니? 다빈치. 다시 찾아볼게요. 다빈치 여기 있죠. 자세한 내용 딱 누르면요, 한글로 되어져 있는 다빈치 리졸브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번역이 깔끔하고 완벽하진 않은데요.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 다빈치 리졸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으로 공부할 거는 다빈치 리졸브 버전 11입니다. 버전 11.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는요, 역사를 좀 공부를 하려면요, 이렇게 위키에 있는 다빈치 시스템에 이렇게 페이지에 가시면 다빈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데, 뭐 큰 거 없어요. 한 1980년대부터 이렇게 컬러 DI 소프트웨어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순서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하단 내리시면요, 프로덕트 넘버들이 있는데, 다빈치 클래식, 르네상스, 뭐 888, 2K 플러스, 그리고 뭐 리졸브 이렇게 오는데,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만 파는 게 아니고요. 턴키 시스템을 그래가지고 큰 그냥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팔았어요. 요즘에도 이렇게 하이엔드 DI 소프트웨어, DI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턴키 제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턴키를 쓰는 것들이 뭐 미스티카라든가 컨테 파블러, 베이스라이트 같은 경우 턴키를 써요. 그래서 걔네들은 수억 원 이상대의 그런 고가 장비를 쓰는데, 다빈치 같은 경우는 그거랑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물론 뭐 그만큼의 성능이 나온다고 볼 수 있진 않지만요. 또 역으로 또 보면은 오히려 시스템을 잘 갖추면은 훨씬 저가에 그보다 성능이 더 나오게 만들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빈치 리졸브라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2004년도에 런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얘가 일반적으로 맥OS 10, 그러니까 맥켄토시 버전하고 윈도우즈 버전하고 리눅스 버전이 있는데요. 최초에는 리눅스 버전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버전 한 7 정도에서 맥켄토시 버전이 나왔고요. 버전 8 정도부터 윈도우즈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버전이 다 있고요. 다 있고, 특히나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GPU 베이스 컬러 그레이딩 앤 디지털 마스터링 시스템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렌더링이라는 것 자체가 GPU,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에 의해서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GPU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차츰 제가 차츰 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빈치 리졸브는요, 자, 버전 11에 오면서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기존에 있는 컬러 그레이딩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좋긴 했지만, 버전 11에 와서는요, 이렇게 듀얼 모니터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뭔 소린가 하시겠지만요. 다빈치가 얘가 원래 좀 듀얼 모니터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싱글 모니터로만 지원했는데, 은근 하이엔드 프로그램이 듀얼 모니터를 지원하지 않는 게 좀 많아요. 그 대표적으로 아직도 듀얼 모니터를 지원하지 않는 게 오토데스크의 스모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는 아직도 듀얼 모니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듀얼 모니터를 지원하더라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TV에 보이는 이게 그 컴퓨터 화면에서 영상 보면 TV로 보이잖아요. 얘는 지원하지 않아요. 얘를 지원하려면 얘는 또 아웃보드를 이렇게 따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얘는 뭐 나중에 제가 할까 장비 부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요. 백링크라는 거를 사서 이렇게 경착하셔야지만 이렇게 TV 쪽에 영상만 따로 이렇게 출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편집 프로그램이나 뭐 스피드 그레이드 같은 툴 같은 경우는요, 듀얼 모니터 이쪽에 영상만 지원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데, 다빈치의 듀얼 모니터 시스템은 이제 뭐 초창기 10일부터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인터페이스 정도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 정도만 낸 것만 하더라도요, 11버전 크나큰 혁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빈치 11버전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게 에디트, 그래서 이렇게 워크플로우하고 에디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어요. 그리고 컬러 그레이딩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좀 늘어났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빈치가 다른 DI 소프트웨어하고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경쟁력은요, 기능이 굉장히 고급 기능들이, 컬러 그레이딩 쪽에서 고급 기능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소프트웨어만 구매할 시 $995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가 있고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리졸브가 있는데, 얘네 세 가지의 프로덕트 버전이 있어요. 라이트 같은 버전은요, 여기 보면 컴페어에 가시면은, 컴페어 있죠.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비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풀이죠.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냥 무료로 쓰시면 돼요. 근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이 없으면 소프트웨어만 딸랑 팔진 않겠죠. 자, 그래서 이 제한은 어떤 거냐면요, 과거에는요, 예전에는 다빈치 라이트 같은 버전은 노드가, 그러니까 스톤 필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른 런닝용 소프트웨어로 따진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효과를 줄 수 있는 노드가 2개밖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노드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드로 이렇게 효과를 주는 거예요. 요 노드가 이게 2개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라이트 버전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예요. 그 어느 순간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노드를 언리미트해서 노드로 다 당종되게 하고요. 그런 라이트 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이트 버전의 제한점은요, HD 규격밖에 안 돼요. 여기서 HD라고 하면 1920 곱하기 1080입니다. 그래서 영화용 2K 사이즈 작업을 할 때는 물론 돈을 주고 소프트웨어 사야지만 그 해상도가 지원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HD 정도 작업이라면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라든가 방송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컴페어에 보면은 특별하게 자세한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다빈치 라이트 버전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면은 뭐 노이즈 리덕션, 리얼타임 노이즈 리덕션이라든가, 아니면 스테레오스코픽, 그러니까 입체 영상 작업한다거나 3D 컨버전스도 입체 영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요, 해상도에
특정 필터하고 고급적인 필터하고 해상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은 다빈치 리졸브 라이트 버전 사용하셔도요 충분히 이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강점 중에 하나고요.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버전도요 가격이 $995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포인트가 뭐냐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라이센스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동글키를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데, US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면은 이렇게 USB 동글키 하나 딱 줍니다. 물론 책자가 약간 있긴 하지만, USB 동글키를 주는데, 이 USB 동글키를 가지고요, 어떠한 버전, 여기서는 지금 보면 11버전, 10버전, 9버전 막 그렇게 있는데, 어떠한 버전의 리졸브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거기에 끼우면은 얘가 라이센스 때문에 동작을 해요. 동작을 하고 맥OS 10 버전, 윈도우즈 버전도 어떠한 OS라도 상관없이 라이센스 USB만 끼우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버전업에 따라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라이프타임 동안 라이센스를 내는 거예요. $995만 내고요. 한국 가격으로는 아까 잠깐 보니까 한 134만원 정도 하는데, 그 가격만 내면은요 평생, 아직까지는 제가 8버전일 때 제가 구매를 했는데 8, 9, 10, 11버전 이렇게 한 1년에 버전 하나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년 동안 지금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비용 내지는 않고요. 윈도우즈나 맥 OS 10에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소프트에 비해서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은 다 돼요. 오히려 기능이 훨씬 더 잘 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유심히 좀 지켜보다 보니까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굉장히 물론 이렇게 기능이 무조건 빠르게 도입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약간의 이렇게 버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기능들이 굉장히 빠르게 도입이 되고요. 카메라 지원이 굉장히 빨라서 업데이트가 작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기능들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약간 좀 이렇게 버그들이 살짝 있는 편인데요. 얘네들 같은 버그 같은 경우는요, 수억을 하는 장비에도 약간씩 있는 편이에요. 무조건 걔네들도 물론 덜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있는 편이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요령을 갖고 있으면요, 충분히 다빈치 리졸브의 버그들을 이렇게 요령껏 돌려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빈치 리졸브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보시면요,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 29,995달러 버전은요, 얘가 서페이스, 그래서 여기 컨트롤러라고 하는데요, 이 컨트롤러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 외에, 이 컨트롤러 서피스 컨트롤러 외에요, 이렇게 호환 컨트롤러들이 있는데, 다빈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호환 컨트롤러 지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탄젠트 엘리멘트라는 컨트롤러인데요.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스피드 그레이드나 아니면 스크래치라든가 다빈치 리졸브, 그리고 여러 소프트웨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컨트롤러 가지고 일반적으로 전문 프로 작업, 영화 DI를 하는, 제가 알고 있는 영화 DI 하시는 곳에서도 이렇게 탄젠트 엘리먼트 컨트롤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존 같은 데서 검색을 하시면요, 대략 이렇게 거기서만 구매를 한다면 35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내에 들어오면은 배송비라든가 관세라든가 그런 게 붙으면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자,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윈도우즈 버전이 있고요, 맥 버전이 있고, 그리고 리눅스 버전이 있는데, 예전에는 리눅스 버전의 기능이 가장 좀 많았었는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맥 버전을 좀 많이 씁니다, 맥 버전을. 왜 맥 버전을 좀 많이 쓰냐면요, 다빈치 리졸브 여기 업그레이드 시스템이 파이널 컷 프로 10, 물론 이렇게 프리미어, 아비드, 파이널 컷 프로 이렇게 대표적인 3개의 넌리니어 시스템들을 좀 이렇게 골고루 잘 지원을 하는 편인데, 애플 쪽에 파이널 컷 프로하고 좀 이렇게 잘 동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원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방송권에 있는 프로레스 코덱들 때문에 윈도우즈 버전보다는 맥 버전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맥 버전을 좀 쓰는데요. 그래서 굳이 다빈치 리졸브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스템을 꾸릴 때 가장 편하게 꾸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굳이 따진다면은 구형 맥 프로라든가 신형 맥 프로 같은 게 있는데, 그때 경중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GPU 베이스이기 때문에 구형 맥 프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큐빅스 같은 GPU를 여러 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따로 장착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시스템 쪽은 나중에 따로 시스템 부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빈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GPU에 따라서 렌더링이 이렇게 프레임 레이트가 변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급 그래픽 카드들을 사용하면 할수록 이렇게 렌더링 속도가 훨씬 더 잘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벤치마크 표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응용하셔서 다빈치 시스템을 꾸며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빈치 리졸브가 어떠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얘네들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다빈치 리졸브를 켜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유저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